새동갑이었던 남편은 10년 전쯤에 자식 다 장가 보내는 것까지 본 후 가난 말기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크게 뭐 사업을 벌일 것도 없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자수성가한 남편은 자식들도 본인처럼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하길 바라며 유학이다 대학원이다 원하는 공부를 다 시킨 후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이 제 능력껏 살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 둘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고맙게도 잘 알아 부모한테 손 한 번 벌리는 일이 없었으며 사업이며 회사며 저와 알아서 먹고 살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사업하는 큰아들은 유학 가서 만나 연애한 여자와 일찌감치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대대로 유서 깊은 학자 집안으로 집안도 재산도 더할 나위 없이 흠잡을 데 없었고 며느리가 아들만큼 야무져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만은 아우 없다고 대기업 다니던 작은아들은 꽤 오랫동안 싱글 생활하며 지내다 단골 카페 여직원과 눈이 맞아 부모에게 신부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첫째 며느리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진 탓에 둘째 며느리감은 눈에 차질 않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컸고 무엇보다 미혼모의 자식으로서 사생아로 자란 게 마음에 내내 걸렸지요. 게다가 인상도 표독스러웠고 말발로 치면 첫째 며느리의 똑똑한 버금가서 아들이 쥐어 살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 아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 여러 군데 선자리가 본물처럼 쏟아졌는데 아들은 그 아이 아니면 절대로 신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식투쟁이다 뭐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오로지 내 자식이 좋다니까 저 아이를 곁에 두어야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내 욕심 다 버리고 아들의 뜻대로 살게 했습니다. 허나 아들을 보내놓고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저는 워낙 속물인 탓이라서 그런가 표정까지 속마음을 감출 수 없던 탓에 아들의 결혼식 앨범 속 제 사진은 잔뜩 부어 있었네요. 사돈,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어릴 적에 제가 잘못 키워서 많이 방황했는데 이제야 저 맘 잡아줄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하니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줄 몰라요. 저도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할 테니까 사돈 어른께서도 딸 하나 생긴 셈 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며 결혼식 때 우리 아들 장모 될 여자가 그리 말하더군요. 남편은 허허 그러며 애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아무 욕심 없다고 답했지만 저는 가시돋친 말을 남겼지요.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단 말 아시죠? 그러게 어릴 때 좀 잘 키우시질 그랬어요. 싹싹하고 예쁜 짓을 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매번 저렇게 뚱하고 있으니 어느 누군들 딸처럼 삼고 싶겠어요. 라고 대꾸하니 남편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며 눈치를 주는데 성질나서 혼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내내 둘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맘처럼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첫째 며느리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살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이거는 뭐 툭하면 눈에 아른거리니 화딱지도 나고 속에 천불도 났죠. 며느리도 시부모가 못같이 보였던지 웃음기 없는 무뚝뚝한 차가운 얼굴에 별로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지 시아버지가 살가운 말투로 먼저 말을 걸면 대답만 겨우 쓴웃음을 짓고 대했습니다. 곱게 마음을 써보려 해도 점차 고부관계는 악화만 됐어요. 시아버지 아프시다고 하니 그나마 제 남편하고는 정이 쌓였던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챙기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겉도 흉내만 냈지 제가 남편 병수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잔머리를 쓰는 게 지 남편한테는 마치 지가 다 간호한 양 이해하며 얘기하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늘 부인인 저보다는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안쓰러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랐다면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클 아이였을 텐데 그래서 더 정이 가더라고 나는.
당신도 마음을 열고 잘 봐봐. 무뚝뚝한 건 천성 같고 속에 있는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걸 느껴봐. 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 말로도 부족했던지 간암투병을 했을 때 병상에 있을 때도 제게 둘째 아들 결혼식 사진 갖고 자주 얘기를 하곤 했어요. 나 떠나도 둘째 아이 잘 좀 챙겨줘요. 미혼모 엄마 밑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애가 나까지도 않아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살면서 서러운 일이 많았겠는지 그 가엾은 마음 좀 헤아려줘요. 며느리가 본인 딸도 아니면서 본인 딸처럼 끝까지 둘째 며느리만 눈에 밟힌다고 챙기는 남편이 서글픈 와중에서도 꼴사 나왔습니다. 끝내는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지요. 장례식장에서도 남편 가고 한없이 울었는데 독한 며느리는 지앱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기도 해서 맘 잡고 둘째 며느리와 정붙이려고 노력했고, 아들은 기세를 몰아 전세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핑계로 저희 아파트 같은 동 아래층에 이사 왔습니다. 아들 딴에는 아비 가고 저 혼자 있는 게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으니 둘째 며느리가 더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갔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음침하고 어두운 게 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건지 연애 좀 했다한 둘째 아들이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굳이 미운 티는 안 냈어도 저도 눈치가 있던지 저를 눈에 띄게 피하다가 큰일을 벌이기까지 했죠. 사실은 좀 그랬던 게 저희 바깥 양반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얼마 안 가 안사돈인 둘째 며느리 친정엄마 역시 놀러 갔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걸러 줄초상을 치르니 저희 집안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제가 장례식에 가니 며느리는 그때 역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넋나간 듯 지 엄마 영정 사진만을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는 모양새가 정신이 나가 보여 많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싶었는데 독한 것이 이만 악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한 분노가 제게 왔는데 며칠 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밤에 문을 세게 두드리는데 무서워 입을 덮고 있다가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경비 아저씨까지 나서 밖이 소란해지니 무심코 나가보았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눈이 풀린 채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야밤에 찾아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주정까지 부렸습니다. 아, 어머니,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나라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줄 아냐고요. 나도 어머님 싫어요. 나 싫다는 어머님, 나도 정 떨어진다고요. 아버님 보고 싶어요. 왜 착한 사람은 먼저 가고 항상 악독한 사람만 남는 건지. 우리 엄마도 일찍 가버렸는데 독한 나는 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정말 짜증나 하며 성질을 부리는데 하도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어 그대로 문전박대를 해버린 후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니 댁 데려가라고 얘기하고 끊어버렸지요.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와서는 지 안사람 챙기며 제게 송구스러웠던지 제대로 고개를 들지조차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지처 때문에 부모한테 망신살이나 뻗쳐 얼굴조차 제대로 못 들게 되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술 취한 며느리를 끌어내어 온갖 화를 내며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게 울컥 올라왔지만 아들 때문에 간절히 참고 속으로 삭혔습니다. 다음날 염치도 없었던지 제게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는데 어쨌든 사과하러 오긴 했지만 아들의 등 떠밀려온 속내가 역력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화를 내실 거면 이따가 내시겠어요? 배 아파. 식사를 잘못했는지 배가 아파서요. 그럼 가볼게요. 뭐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정말 어디서 저런 아이를 데려와서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길. 처음엔 코미디인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버르장머리 없게 화장실이 급하다며 뒷공문을 뺐더랬죠. 이렇게 살살 약을 올리며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 차라리 내가 이 집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했지만 둘째 며느리 무서워 집 떠났다는 것도 우스워져 어쩌지도 못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끙끙 앓다가 저는 친구들에게 터놓게 되며 그나마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4명 동창생들끼리 모인 절친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물론 제 가족 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목구멍까지 분노가 치솟아 둘째 며느리를 잘근잘근 씹고 있는데 친구가 제게 장단을 맞춰주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널 얕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남의 편이니 왼손이해도 늙어서 남편 없으면 서럽다니까. 너 바깥 양반 간지도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다른 님 찾아볼 생각은 없어? 아이고,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 주변에 재혼 잘못해서 재산 다 뺏기고 알거지 된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 나는 다 늙어서 수발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 인생 즐기며 살다 가고 싶어. 수발을 왜 해? 황혼의 로맨스와 함께 달달하게 노년을 보내는 거지. 왜? 내가 사실 요새 그림을 배우는데 거기 선생님이 우리랑 비슷한 연령이시더라고. 핸섬하고 중후한 멋스러움이 있는 게 우리 남편만 없더라도 홀딱 반하겠다니까. 선생님도 보니 부인과 사별하신 것 같던데 내가 한번 다리 놔줘봐? 라며 자꾸만 제 옆구리를 찌르는데 저는 안 된다 했음에도 된다로 친구가 알았던 건지 먼저 자리를 마련해서 제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어이구, 다들 인사해요. 여기는 우리 그림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내 중학교 동창 말령이. 말령이 얘가 예전에 그림을 어찌나 잘 그렸는지 다 화가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죠. 두 분이 잘 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리 한번 놔드렸으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며 쏙 빠졌는데 참된 친구다라고 여기다 곧 어색한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드여 물만 계속 홀짝홀짝 마셔댔습니다. 그러자 중년 미술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참 고우시네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정도 많으신데 누가 보면 제가 오빠인 줄 알겠어요. 라며 젠틀하게 제게 기분 좋은 농담을 시작으로 술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공간에 틈없이 1분 1초도 헛되어 쓰지 않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림 전공자답게 옷도 멋지게 쫙 빼입었고 자기 관리도 잘하시는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온몸에 근육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게다가 말씀도 참 재미있고 재치 넘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하늘 날아간 남편은 고지식한 양반이라 그런지 말투도 고상하고 가르치듯 얘기했는데 그림 선생님은 저보다 어려서 그런지 저를 대우해주고 동등하게 위해주는데 저는 그 이의 다정함과 자상함에 어느 순간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꽃을 좀 데려왔어요. 아이고, 말령씨와 함께 있으니 꽃이 말령씨인지 말령씨가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 그와의 함께하는 시간들은 따뜻한 제 봄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외에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어느 남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늘 날아간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림 선생님은 전 남편의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사람 같았어요. 기분이 매일 좋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매일 치장하고 가꾸니 둘째 며느리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림 선생님 역시 친구한테 둘째 며느리에 대해 제 근심 걱정을 들었던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저도 자식 키웠던 입장으로서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아들들 역시 제가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우자감을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와도 성에 안 찬다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어차피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힘든 건 아드님이실 겁니다. 억울하지만 아드님 봐서라도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며느님께 허허하세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인지라 정도 붙긴 붙더라고요. 처음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림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실천하고 싶었지만 영 하기가 껄끄럽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도 성미에 맞질 않아 힘들어서 차일피일 며느리와의 화해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목에 가시처럼 걸려하고 있는 걸 안 그림 선생님께서는 주머니에서 느닷없이 표 여러 장을 내밀더라고요. 말령씨 이거 제 전시회 초대권이에요. 아드님 며느님과 함께 격없이 오세요.